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장 기초정보의 등록 수정 보겠습니다. 제2장은 한 개 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실기편 문제 1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실기편 문제 1번은 세 문항이 출제되고 세 문항 합해서 총 10점 배점입니다. 실기편 문제 1번에서는 요런 메뉴에서 출제가 되는 거랍니다. 자, 실기편 문제 1번에서 다루는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총 8가지 메뉴랍니다.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기초정보 관리라는 곳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 거래처 등록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보입니다. 여기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이렇게 총 8가지 메뉴 중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실기편 문제 1번에서 다루는 8가지 메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다 이거지요. 됐죠? 자, 먼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부터 출발합시다. 자, 회사 등록 메뉴와 관련된 문제 출발할게요. 자, 내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이러한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하고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어렵지 않겠다, 그지요? 그래서 하나씩 맞추어 보면서 고치는 작업만 하면 될 것이고, 자,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이 이렇게 생겼는데 고칠 부분이 총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험 대비 목적으로 몇 가지 정도가 시험 대상이 되는지 알아두면 좋겠다 이겁니다. 먼저 회사 형태는 개인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법인 기업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은 주식회사 어쩌고 저쩌고 주식회사니까 개인 기업이 아니고 법인 기업 형태로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이라고 딱 적혀 있을 겁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보면 개인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법인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고쳐야 될 겁니다. 회사 이름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고요. 회사 대표자 이름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기업 연월일, 사업 시작하는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번호라는 것도 있네요. 자,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랍니다. 법적으로 인격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격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도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아기 태어나면 개인에 대해서 출생신고한다 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할 때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설립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기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처럼 생긴, 그죠?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비슷하게 생긴 법인등록번호랑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번호가 2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두 번호 중에서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무언가 고쳐야 된다. 어떤 번호를 다루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 요게 중요하겠지요. 요거를 고치는 문제로 출제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법인 등록번호도 회사 등록 메뉴 입력돼 있고 뭐 확인해 보아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그거를 건드릴 일은 없을 거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굳이 뭐 확인해 보아도 되겠지만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개 항목 헤아렸고요. 법인 등록번호는 넘어갑니다. 자, 회사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요 주소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의 종류, 회사의 업종이 업태라는 대분류와 종목이라는 소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관할 세무서가 있습니다. 용산 세무서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실기표 문제 1번에서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그 내용 고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칠 만한 부분이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건드릴 거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 쭉 훑어나가면서 고칠 부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됐죠? 자,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기출확인 문제. 회사는 주식회사 제1 코드번호 1101 요 회사 가지고 지금 연습해 볼 거랍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그죠?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코드번호 1101 주식회사 제1 요 회사를 선택해서 요 회사 가지고 작업할 거다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제1은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 회계기간은 제5기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대로 회사 등록 사항을 수정하십시오. 됐죠? 틀린 부분 고치라는 겁니다. 단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말고 주소만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하십시오 라고 출제된답니다. 오케이. 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1101 코드 번호고요. 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맞구나 확인했고요. 자, 구분란을 보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그지요? 어떻게 입력되어 있습니까? 법인이라고 잘 입력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화면 이렇게 좀 이동할게요.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법인이라는 거 확인했고 회사 이름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를 왼쪽 화면에서 확인했고 자, 이제 그 외의 내용을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21481291115네요. 화면 약간 이동합니다. 자, 법인 확인했고 회사 이름 확인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요. 21481291115 오케이. 대표자 이름 김성훈 맞고 기업 연월일 2017년 8월 16일 이 기업일인데 기업일이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한 군데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는 뭐 넘어가도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 자, 법인 등록번호가 여기 입력이 돼 있는데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문제 없다 이겁니다. 자, 회사 주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9 괄호 열고 한남동 107-10 괄호 닫고인데 뭐 이상한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업태 제조 도매인데요. 제조만 입력되어 있다 그죠? 도매도 추가해야 되겠네요. 종목 전자제품과 무역인데 전자제품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무역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용산 세무서인데 강남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을 만한 내용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수정하는 형태로 이번 회차에서 출제되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하나씩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메모를 지워버렸네. 할 수 없어. 자,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먼저 기업연월일입니다. 자, 기업연월일을 2017년 8월 16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기업연월일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겠지만 말풍선 버튼 눌러서 작업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말풍선 버튼 누르면 이러한 달력 화면이 나타나네요. 왼쪽은 앞으로 이동, 오른쪽은 뒤로 이동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2개짜리는 연도를 이동시키는 거고 1개짜리는 월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2016년 5월 달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17년 8월 16일로 이동시킬 겁니다. 연도를 1년 뒤로 이동시킬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2개짜리 화살표 1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017년 5월로 이동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1개짜리 화살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클릭하면 2017년 8월로 이제 왔다 그죠? 이제 16일을 선택합니다. 16일 선택해 주시면 그 원하는 날짜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기업연월일 수정했고 회사 주소요. 서울 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9 괄호 열고 한남동 107-10 뭐 한 줄로 쭉 적어도 되는데 뭐 2줄로 나누어 적겠습니다. 괄호 열고 한남동 107-10 괄호 닫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소 여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굳이 집하시는 분들은 요게 현재 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주소다 그죠? 뭐 이거라고 입력해 하셔도 될 겁니다.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주소 입력할 때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편 번호를 검색해 가지고 입력할 겁니다. 자, 우편 번호 검색할 때 과거 주소인 집원 주소 가지고 검색해서 작업을 하면 신주소 여부가 자동으로 부라고 체크되고요. 도로명 주소로 우편 번호를 검색하면 작업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신주소 여부가 여라고 체크될 거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체크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주소를 우편 번호 검색 없이 직접 타이핑으로 작업하니까 채점 대상은 아니더라 이거지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업태 제조 다음에 도매를 추가해주고 그죠? 도매 그 다음에 전자제품 뒤에 무역을 추가해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연월일 주소, 업태, 종목 수정했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 강남 세무서를 용산 세무서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강남에서 뭘로 용산으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 작업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는 거 말씀드릴게요. 메뉴에서 맨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 커서 위치시키면 닫기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요거 클릭하면 메뉴 닫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메뉴 닫았을 때 그냥 닫혀버린다. 그지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뉴를 보면 메뉴를 닫을 때 저장할까요?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작업했던 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보조창 나타났을 때 예라고 클릭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게 저장이 된 다음에 메뉴가 닫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메뉴 다룰 때 메뉴 닫는 거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없이 닫히면 자동으로 저장된 거고 저장이 설사 안 된 거면 반드시 보조창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됐죠? 처음에 프로그램 다루다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메뉴에 공통적으로 있는 툴바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지요? 모든 메뉴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툴바 기능이 제공된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종료는 뭐겠습니까? 맨 상단 오른쪽에 있는 요 닫기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저장하면서 프로그램 닫는 기능. 다만 자동으로 저장 안 되는 메뉴라면 반드시 닫기 전에 저장할까요? 라는 보조창 나타난다. 그때 예라고 클릭하고 닫으면 됩니다. 도움이라는 거는요.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매뉴얼이랍니다. 시험에서 다루는 모든 기능은 우리 교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되어 있고 제가 모두 다 강의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기능 중에서 내가 무언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다. 그지요? 그럴 때는 요 도움 버튼 클릭하면 될 겁니다. 도움 버튼 클릭하면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이 제공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 놓았는데 이 메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과는 별로 관계없지만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이러한 도움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프로그램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딱 하나 차이가 이거랍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도움 버튼, 즉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답니다. 매뉴얼을 제공하려고 하면 용량이 조금 커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괜히 용량이 크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면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프로그램 다루는 법이 어려워가지고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매우 다루는 것이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매뉴얼이 제공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코드라는 버튼 많이 사용합니다. 코드. 무언가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코드로 등록이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고 싶다고요? 무슨 버튼? 요 코드 버튼 눌러면 된답니다. 됐죠? 코드 버튼의 위치를 딱 시켜보면 안내가 나타납니다. 단축키로는 뭐다고요? F2. F2. 키랍니다. 자판에 있는 F2 키 눌러도 요 코드 버튼 누른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실행된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여러분께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 딱 하나 코드 버튼에 대해서는 F2라는 단축키가 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되거든요. 아시겠죠? F2 단축키. 자, 그 다음에 삭제는 뭐겠습니까? 커서가 위치시켜야
시켜져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싶을 때 삭제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인쇄는 뭐 인쇄 아시겠죠? 인쇄하려고 할 때 클릭하면 되고요. 조회라는 것도 많이 사용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로 고침 기능입니다. 많이 사용될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조회 버튼. A 메뉴 화면하고 B 메뉴 화면을 동시에 열어놓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A 메뉴 숫자랑 B 메뉴 숫자가 서로 연동이 된다 이겁니다. A 메뉴 숫자를 고치면 B 메뉴 숫자도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데 두 메뉴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메뉴에서 숫자 고친 다음에 B 메뉴로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무슨 버튼? 새로 고친 버튼 딱 클릭하면 A 메뉴에서 바뀐 숫자가 딱 연동되어서 B 메뉴 숫자가 이제 바뀐 상태가 딱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기능? 새로 고침 기능. 아시겠지요? 이렇게 모든 메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툴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회사 등록 메뉴에 대한 모든 내용 설명드렸고요.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부연해서 설명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 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강의 다 들으시고 나서 눈으로 한번 쓱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부연 설명 시작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라는 거 많이 사용되는데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3자리, 중간에 2자리, 끝에 5자리 이렇게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3자리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의 관할 세무서 코드랍니다. 중간에 2자리는 회사 형태랍니다. 1번부터 79번까지는 개인 기업이고 80번대는 법인 기업이랍니다. 맨 뒤에 5자리가 이제 이 회사의 1년 번호입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자리는 요거는 위조, 변조, 확인 코드랍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이 거짓부릉으로 엉터리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닌지 위조를 확인하는 숫자랍니다. 됐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렸고, 자, 질문 많이 하는 건 한번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자, 맨 앞에 3자리가 관할 세무서 코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회사가 용산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 앞에 3자리는 관할 세무서 코드인데 무슨 세무서냐면 최초로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의 관할 세무서 코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이사 가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을 이사했다고 해서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리 중에서 첫 번째는 성별,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 출생신고했을 때의 관할 동사무소 코드 번호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사가도 주민등록번호 안 바뀐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무할 때 뭐 가끔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등록 메뉴와 관련된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최근 기출 문제는 약간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면 개업 연월일도 있고 그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일자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부터 장사 시작합니다 라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일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있다가 발급해 주는 일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시, 6시까지 세무서가 영업을 하는데 5시 50분쯤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답니다. 직원이 10분 만에 발급해 주기 어려우니까 내일 발급해 줄게요. 아니면 며칠 있다 발급해 줄게요 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기업 연월일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다를 수 있겠다 이거지요. 자, 그래 놓고 회사 등록 메뉴에 기업 연월일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딱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겨우 하루 차인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지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기업 연월일로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죠? 반드시 기업 연월일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회사 등록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드려 보았습니다.